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니스 엘보 혹은 테니스 엘보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팔꿈치 통증을 분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테니스 엘보, 순수한 테니스 엘보는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습니다. 한 3주 전후면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은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고, 이 팔꿈치 때문에 최근에는 일을 멈추셨어요. 일을 좀 쉬고 계신데, 이분의 주 증상은 팔 바깥쪽 안쪽이 다 아프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다 구부러지고 펴질 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절의 강직까지 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 치료된 결과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한테 오늘 시도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시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 중에서 전기신경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신경 치료는 과민화된 신경의 안정화를 노리는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한테 굉장히 무해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받는 즉시로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분 치료된 결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브레드부터 한번 해보시고. 끝났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뒤집어 보시고 주먹 꽉 잡아요. 팔꿈치 안쪽. 아파요? 괜찮은데요? 많이 써서 그래.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지금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으세요. 이건 단발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반복적인 치료를 하면서 한 몇 주 정도면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기준은 저희 병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가 있어요. 이 테니스 엘보와 퇴행성으로 오는 그 팔꿈치 테니스 엘보가 있고, 요골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테니스 엘보는요, 일단 부어요. 처음에 붓고 붓는 게 한 두세 달 가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무지 아팠어요. 세수하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도 아파요. 이 일에 손목 올리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3주 전후로 끝나더라고요. 6회 전후에서 보통 다 끝나고, 이때 통증은 총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 맞추면 치료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아프신 환자분에게 안 써도 문제가 되니까 85% 정도만 쓰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다 85% 사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85%의 기준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쓰라는 의미인데, 써보는데 써봤더니 아파요. 그럼 조금 더 줄여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프지 않은 선에서 계속 써주시는 게 회복되는데, 팔꿈치 통증이 회복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보하시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퇴행성 테니스 엘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팔꿈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 통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증이 먼저 가라앉고 조직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테니스 엘보 때문에 오시면 치료를 열심히 병원에서 받잖아요. 받으면 통증이 처음보다 많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노동보다는 레저가 더 강하잖아요.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죠. 하다 보면 안 아프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다 나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조직은 좀 천천히 회복이 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다 나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자꾸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재발이 되면 또 돌아 아프죠. 그럼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번에 팔꿈치가 몇 개월 전에 아팠는데, 혹은 몇 년 전에 아파서 그때 주사 맞고 다 나아서 다시 썼더니 돌아 아프다. 또 주사 맞고 나았고 반복됐다라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뭐 주사 맞아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뭔 치료해도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전문의의 관찰과 전문의가 이젠 끝이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꼭 참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참고 계셔야 되냐면 85%를 사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근육 운동을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요골관 증후군, 요거는 팔꿈치 통증하고 매우 비슷한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경이 좀 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크게 확대할게요. 팔꿈치 뒷부분이에요. 제가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쫙 지웠어요. 요것도 지워야 돼. 여기도 지워야 돼. 보시면 요 근육 있죠, 근육. 여기 이제 손을 이렇게 돌려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지워놓고 어떤 신경 하나를 딱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드리면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는 거 있죠. 파란색으로. 이놈이 어디서 눌리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서 꾹 하고 이렇게 신경이 눌려버리게 되면 꼭 팔꿈치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참 이상하죠. 일반적인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주변에서 오는데 얘는 이 주변에서 오거나 손목까지도 통증이 저리저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서 제가 봤던 것도 그거 외에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게 바로 이 요골관 증후군입니다. 증상은 심하나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테니스 엘보 순수하는 거는 여러분 몇 달씩 고생하세요?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반복적인 만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지금 관절 이렇게 한 팔꿈치를 한번 구부려서 손끝으로 이렇게 어깨에 한번 다 보십시오. 그게 안 되시면 관절이 좀 굳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팔이 다 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데 관절 강직이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근육도 약화가 돼 있다. 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방에 해결?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허준 드라마가 떴죠. 옛날에. 허준 신드롬 같아요. 한 방에 좋아지는 그런 치료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보통 2개월 전후 10회 전후인데요. 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찰이 좀 주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범위를 넓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합니다. 특히 이 퇴행성으로 오는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테니스 엘보 처음 막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골관 증후군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치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증상에 비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잖아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안 좋죠.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환자분에게 겁을 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아픈 분들은 좀 주의를 좀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관절 자체가 이제 변형이 와버리고 또 근육도 뭐 이상해지고 뭐 통증 유형도 좀 독특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테니스 엘보 막 시작됐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치료만 제대로 하면 진행되지 않고요. 제대로 치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쓰시면서 한 1년 정도 관찰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행 거의 안 돼요.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7년 7월 달에 아파봤거든요. 양쪽 팔꿈치 다. 그때 운전하기도 힘들었고 세수하기 힘들었고 양치질도 힘들었어요. 양쪽 팔이 힘들어서 그런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낫더라고요. 낫는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제가 그 기간을 버텼어요. 잘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학적인 정보는 다른 콘텐츠에서 보십시오. 뭐 다들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테니스 엘보는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병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전기신경 치료라는 것이 통증을 조절하는데 아주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콘텐츠에 보면은 테니스 엘보 이렇게 운동하세요라고 나오는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서 본 게 한 20-30개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다라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어떤 반론 제기는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아프잖아요. 현재 아픈데 그 콘텐츠에서 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그런 방법들은 물론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는데 아주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뭐냐면 처음에 많이 아프세요? 돈 아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서둘러서 병원 치료를 받으십시오. 아프면 약 드셔야지 되고요. 또 아프면 좀 덜 쓰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치료를 받아서 빨리 치료를 끝내는 게 여러분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일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운동법, 스트레칭법, 뭐 마사지법 그런 얘기 많죠. 같이 하세요. 그때부터는 그 치료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현재 아플 때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병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WCN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병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걸 만약에 컴퓨터로 보신다면 훨씬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단 게시자 이름 있죠. 게시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CN 코리아라고 써 있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막으로 저희 그 카페 주소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대한 가장 기준은 사실 제가 됩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가장 맞는 좋은 치료 접근법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치료 접근법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치료법까지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